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아서 한인 언론들과의 Q&A, 질의응답하는 Q&A 세션을 가졌습니다. 한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다가 민주당의 파란색 돌풍이 이제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도 밀어 닥칠지 관심입니다. 만일 로렌타 산체스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로서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두 번째 민주당 위원이 됩니다. 이 친한파 로렌타 산체스 의원의 향보가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K타운 핫 이슈 제목은 OC 지역의 블루웨이브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 과연 이어질까입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틀 전이었죠. 네.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을 직접 찾아서 이곳에서 우리 한인 기자들과 Q&A 세션을 가졌는데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 어떤 아젠다를 먼저 꼽았습니까? 네, 먼저 그 대중교통과 하우징 이슈, 또 홈리스 문제, 또 정신질환과 의료 시스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제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 이제부터는 이제 산체스 후보라고 부르겠는데요. 네. 산체스 후보는 이슈들의 근본적 요인을 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까고 시작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해당 이슈들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책임인데도 현재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연방 하원 의원의 경험과 그동안의 행보 또 결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오렌지 카운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산체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So I look at my own Orange County. People say, why are you running for supervisor? I am running to make Orange County as good as it can be. A place where my family is. And so they say, well, what do you want to do? Well, let's begin. We all know if we live in Orange County, and it's even worse in LA, transportation, right? It's crazy trying to get from one place to the next. I have a background in transportation. Secondly, housing, the housing crisis. Many of us in this room, we're fortunate. We have our homes, we have our families, but there are many. 일단 자신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쪽에 자신이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하우징, 주택과 관련된 백그라운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나 뭐 크레이지라고 그러는데, 네. LA 한인타운에서 운전을 하고 한인타운 이 아파트나 이런 걸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크레이지야, LA보다 훨씬 낫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LA와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쪽이 과거보다 상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악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통과 하우징의 그 로렌타 산체스가 네.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네, 그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LA 밀셔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산타모니카까지 대중교통이 그래도 지금은 뻗쳐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의 대중교통이라고 지적을 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도 그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애나하임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 건을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 육성 얘기에는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현장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아파트는 당시 이제 그 허드 프로그램 안에 있었는데, 네. 이제 허드가 이제 만료가 되면서 그 한인 시니어들이 대거 입주해 있던 아파트였는데 이제 렌트비가 갑자기 뛴 겁니다. 새 오너가 들어와서. 네. 근데 허드라는 게 이제 연방 주택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조를 받고 있던 그런 네. 한인 입주자들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몇천 불로 뛰겠죠, 이게. 네, 그래서 산체스 의원이 이 경우를 들어서 당시 자신이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인데, 네. 이제 자기가 중재를 해서 새 그 아파트 오너와 해서 두 달 만에 다시 이걸 원상복귀 시켰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레타 산체스 후보, 네. 이제 OC 슈퍼바이저 위원회 후보, 네. 친한파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그 LA에서 간담회 현장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의 직접 모더레이터를 맡았고요. 네. 또 그레이스유 LA 10지구 시의원 후보, 또 데이브민 45지구 연방하원 후보 등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서 산체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 로레타 산체스 후보는 2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한미 FTA 지지를 가장 먼저 해준 민주당 의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또 위안부 결의안, 미주 한인의 날 선포 등 굵직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도 산체스 후보와 매우 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직접 사회까지 보면서 입증을 했죠, 그리고 관계를. 한인 언론들에 다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고 네. 이메일 보내고 네. 전화해서 이메일 받았어요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다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강석희 전 시장님이었는데 네. 로레타 산체스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로레타 산체스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왜 의미가 있냐 하고 네. 강석희 전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우리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했던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한미 FTA 그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있죠. 서슴없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서포트를 하겠다고 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HR 121, 그 마이크 한다 의원이 총대를 짊어지고 이 위안부 이 결의안이죠. 그것을 했을 때 뭐 정말 by all means 그 이 로레타 산체스 의원도 마이크 한다 의원과 손을 잡고 그 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거 사과하라 말이에요. 그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신 분들 중에 하나고, 또한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 우리가 Korean American Day가 됐잖아요. 2005년도에 상원 하원에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그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 여기 했을 때 그 우리 로레타 산체스 의원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그 일을 많이 주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의 얘기했는데 목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거 뭐 좀 잠깐 딴 얘기입니다만은 강석희 전 시장은 뭐 정기 복귀 안 하신대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은 안 하고 네. 제가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인터뷰 끝난 다음에 이제 복귀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과 당선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괴리감에서 많이 좀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기회가 좋고 한다면은 출마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못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귀 자체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판단하신 모양인데, 네. 여하튼 이런저렇게 뭐 로레타 산체스 의원을 한인타운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은 이제 계속 하시는 모양인데, 산체스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패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원의원 자리에서 상원으로 그 당시 상원으로 도전을 해본 것인데 이제 안 되고 네. 이제는 OC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을 하는데 이게 좀 이게 그래도 연방 의원에 도전했었는데 그리고 연방 의원이었는데 하원 의원이었는데 네. 뭐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온다? 살짝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사실 그 연방 차원의 레벨과 로컬 차원의 레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어느 게 좀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연방 하원 의원이 사실 로컬로 오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쉼없이 이어간다는 의미가 좀 부여될 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궐선거입니다. 4년씩 2번까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원래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산체스 후보가 출마한 3지구는 2020년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체스 후보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잠깐만요. 요 선거 보궐선거가 3월에 있죠. 네. 3월에 있는데 그때 당선이 돼도 2년 남짓, 2년도 채 못하고 2020년에 다시 결국은 예정대로 선거를 해야 되는 한 2년 조금 안 되는 그거를 메꾸는 그런 네. 선거네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불고 있는 이 블루 웨이브가 네. 과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 미칠 수 있을까에 초점을 좀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네.
청색 바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 그러니까 앞서에서 언급됐듯이 산체스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슈퍼바이저 위원이 2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여 만에 첫 민주당 오시 슈퍼바이저 더그 채피 전 플러튼 시장과 함께 네. 블루웨이브를 이어가면서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선이 뭐 전국적으로 영향이라기보다는 2020년 대선이 치루어질 때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민주당 쪽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카운티 지역에 대한 로컬 영향. 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산체스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블루웨이브가 네. 이번 슈퍼바이저 선거에 영향을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산체스 후보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네. So the blue wave happened in November. Usually 30% of the people show up to vote. 71% of the people showed up to vote. 이 블루웨이브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분명히 오렌지 카운티 불었다라고 이제 첫 대목에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스탑한 이유는 네. 사실 영킴 의원도 그 영향으로 지금 낙선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공화당 다시 소속이. 또 예.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네. 한인 후보로서 예. 영킴 의원이 그 동네는 원래가 공화당 뭐 강세였는데 이번에 민주당 블루웨이브가 불면서 치명적으로 영킴 의원이 영향을 받았는데 당선되지 못했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데 네. 여하튼 산체스 의원의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o the blue wave happened in November. Usually 30% of the people show up to vote. 71% of the people showed up to vote. And when that many people showed up to vote, all of the members of Congress that we send from Orange County, all 7, are all blue, all Democrat. So they say that in this election, typically, historically, 15% or less show up to vote. I believe it will be much more. And when it is much more, that means that we will be elected. Because those additional people who will show up to vote will be Korean American, will be Hispanic American, will be women who have children who are the only income earner in the family. When those people show up to vote, I think they will vote for someone who cares about them. And so I think this will be 자, a blue 설명을 조금 wave. 드릴까요? 네네. 예, 요약을 해드리면 그 블루웨이브 11월 선거에 대한 블루웨이브를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건데 그때 사실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서 네. 블루웨이브가 불었고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연방 의원으로 탄생시킨 그 7명 모두가 데모크래 민주당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저도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랬네 진짜. 이거 블루 웨이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번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15% 정도의 굉장히 로우 턴아웃, 굉장히 낮은 투표 참여율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랬었죠. 네. 네. 산체스 후보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추가로 그 높아진 그 투표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에이시안이나 라티노 아메리카 등이 코리안도 그렇고 언급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블루웨이브다.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들으니까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네. 블루웨이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레드웨이브였는데 네.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3지구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로레타 산체스 의원이 출마하는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 3지구 네. 여기가 어느 동네예요? 얼바인하고 터스텐, 시리 오브 오렌지, yor바린다, 애나임 힐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거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동네만 골라놨네요. 중국 분들도 많죠. 그렇죠, 물론. 그래서 네. 강석희 전 시장도 이제 한두 주 뒤에 이제 중국 커뮤니티와 로네산테스 후보와의 만남을 지금 주선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석희 전 시장이 중국 사회에도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할 때부터. 네. 네, 근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지역의 API 유권자는 54,195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날 그 강석희 전 시장이 발표한 API 유권자 수치인데 아텍의 그 유권자 수치인데요. 네. API라는 게 이제 에이시아 퍼시픽 아일랜더까지 해서 아일랜드까지. 예, 네. API 아텍에. 아텍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계가 일단 16,000명, 네. 그리고 베트남계가 11,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유권자 규모를 갖고 있고요. 네. 한인 유권자가 8,613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리핀계가 6,321명, 일본계가 4,231명, 그리고 기타 API 유권자가 7,96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전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20% 안팎으로 보고 API 유권자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산체스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앞서 산체스 후보가 말했듯이 더 많은 투표 참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은 블루웨이브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로레타 산체스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들을수록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돼요. 네.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선거라고 하면 사실은 근데 그쪽에 미셸 박 스틸 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네. 그분은 공화당 소속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는 사실 몰랐는데 네. 아주 흥미가 진진해지는데 네. 이 선거 언제예요? 근데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네, 근데 이 선거 캠프 측은 대부분 우편 투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하는. 네.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서 투표소가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 캠프 측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누굴 지지하시든지 간에 네. 많이 좀 참여하셔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셸 박 스틸 네. 박 위원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터놓고 얘기할게요. 그분은 이제 공화당 소속이고. 네, 그렇죠. 또 뭐 슈퍼바이저는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탈락했습니다만은 영킴 전 의원 네. 또 공화당. 네.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민주당 바람, 블루 웨이브, 청색 바람이 불면 이 공화당 소속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피해를 볼까? 이게 이제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 올해 그만큼 정치 인생도 오래됐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사실 공화당 쪽 정치인들이 조금 더 유명하고 이름값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스틸박 위원장은 최근 백악관 아태 자문이 공동위원장에 이제 임명됐습니다. 한인 사회로서도 반가운 일이고요. 네. 만일 산체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초당적인 행보가 사실 두 사람에게 먼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상의 근데 입장이 달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네. 근데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네. 아, 재밌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청색 바람, 민주당 바람, 이 블루 웨이브가 과연 얼마나 크게 일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